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의 재정 문제, 또 금리 방향,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스테이블 코인,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미국의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리,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까지. 맞아요. 정말 궁금한 지점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변화의 맥락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 중에 보니까 리날든이라는 전문가가 현재 미국 재정 상황을 멈출 수 없는 기차 같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와, 이거 좀 강력한데요?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랑 다르다. 어떤 점에서요? 보통은 경기가 좋고 실업률이 낮으면 세금이 잘 거치니까 재정 적자가 줄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 7% 이렇게 높은 수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숫자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벌써 36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건 GDP 대비 한 120%가 넘는 수준입니다. 120%요? 와.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매년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연방 세금 수입의 거의 35%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책들, 예를 들면 관세 올리고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축. 감세는 적자를 늘리고 관세는 그걸 메꿔보려 하지만 또 물가를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서로 좀 상충될 수도 있는 정책들이 얽혀서 돌아가는 거죠. 규제 완화는 또 성장을 위한 거고요. 이런 상황이 결국 경제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해도 이게 정부의 이자 부담을 확 늘려버리니까 오히려 재정 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더 빨리 가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리날든 같은 전문가는 이걸 이상한 나라에 비유하기도 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 그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나오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관세 같은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금리에 반영되어 있고요. 물가 불안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계속 엄청나게 찍어내야 하잖아요. 이 공급 물량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 국채를 사주던 큰 손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으로 연준이죠. 연준은 지금 양적 긴축 QT라고 해서 오히려 보유한 국채를 줄이고 있잖아요. 맞다. QT 중이죠.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미중 갈등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지 않고요. 미국 국내 은행들도 여러 규제 때문에 국채를 무작정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나요? 네, 그 분석을 보면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금리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정 종속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군요. 연준은 물가 잡는 것보다 정부 빚 관리하는 걸 더 신경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네,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려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것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중앙은행이 돈줄을 쥐기 어려워지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또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이런 거시적인 큰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USDT나 USDC 같은 거요? 네,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어느새 미국 단기 국채, 그러니까 T빌에 아주 큰 손이 되었어요. 큰 손이요? 어느 정도래요? 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들어서만 거의 400억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와, 400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BIS 연구를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사주는 걸 넘어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단기 국채 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군요. 그렇죠. 한 35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되면 열흘 안에 3개월물 국채 금리가 0.02%포인트에서 0.025%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요 기반을 넓혀주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새로운 우군이 생긴 셈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보면 이 코인들이 주로 안전한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게 달러 패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히려 달러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만 있으면 국경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훨씬 편리하게. 과거에 페트로달러가 원유 결제를 통해 달러 수요를 만들었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는 디지털 거래 전반으로 달러의 사용 범위와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로 달러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한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뭘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첫째는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예전처럼 전통적인 경제 지표랑 같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뭔가 기존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 그렇죠.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국채 시장, 또 중앙은행의 정책이 전달되는 경로, 더 나아가서는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변수가 되었다는 점이죠. 특히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금리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죠. 비대칭적 효과. 맞습니다. 그게 잠재적인 파이어셀, 그러니까 투매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이 멈출 수 없는 부채 증가는 결국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계라면?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한계랄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나 혹은 아예 새로운 금융구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채권자경단이라는 말처럼 시장이 먼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를 보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오늘 정말 미국의 거대한 부채 문제부터 금리 환경 변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까지 이 거대한 흐름들을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진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기분이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리날든 같은 전문가의 분석처럼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처럼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 존재한다면 과연 미래의 안전자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어떤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